전격 이슈 분석 쌍심지 박선화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에 누적 무임승차 인원은 무려 14억 4,371명입니다. 이 기간 손실액만 해도 2조 원에 달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손실분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산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액에 비하면 500억 원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의 무임승차는 적자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실의 늪에 빠진 무임승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 유복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박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서울시 대중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승객은 줄고 방역비는 늘었는데요. 재정 악화 타개를 위해서 교통요금 인상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확인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된 이래 6년째 동결 상태인 서울 지하철 요금. 2019년 기준 서울 지하철의 승객 1인당 수송 원가는 1,440원이고 무임 승차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평균 운임은 946원에 불과합니다. 즉 승객 1인당 약 500원의 적자가 쌓이는 구조. 특히 만 65세 이상은 경로 5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은 2019년 기준 전체 손실의 63%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손실 비용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 5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로 5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 지하철의 재정 위기는 타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퇴양난에 빠진 서울 지하철의 손실을 무임승차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선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무임승차 제도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최초는 198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요금도 이제 그 50%를 할인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82년도에 이게 나이가 좀 낮아져서 65세까지 낮아져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4년도 6월에 지금과 같이 지하철 100% 무임승차가 가능해졌고요. 반면에 버스의 경우에는 이때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버스 운전사들이 노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운임 할인은 이제 그 당시에 취소했고요. 예. 지하철에만 적용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노인 복지 혜택을 위해서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됐는데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노임승차 비중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비중은 노인 비율이 약 82%에 해당되고 그걸 운임으로 환산하면 3,049억 원에 해당됩니다. 예. 그 노인 무임승차가 시작된 8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약 4%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 15%, 예. 2025년에 25%를 넘어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지하철 1호선의 경우는 노인 무임승차 비중이 무려 20%를 초과했고요. 예. 제기동력의 경우는 노인 무임승차 비중이 무려 54%에 달할 정도로 지하철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빨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실력으로 비교하면 서울시 의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속 유지될 경우에 2030년에는 6천억 원 정도, 2040년에는 무려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80년대야 뭐 고령층이 지금보다는 적었지만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고령층 인구가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재정 악화가 눈덩이처럼 좀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부담 온전히 지자체가 지고 있습니까? 예.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의 정책과 법에 의해 시작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편적 교통복지제도인데
수도권 전체를 운영하는 경우 코레일의 경우에 보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무임성 손실 명목으로 해가지고 4년간 평균 1,300억 정도 약 61%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하고 1호선하고 3호선, 4호선은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철을 타는 노인은 국비 지원을 받고 서울 지하철을 타는 노인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그 코레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손실을 일호선이죠. 보상받고 예.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 고양, 분당 뭐 이런 이제 좀 나름대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그런 도시들의 이제 많은 노인들이 지하철이라기보다는 이제 광역철도를 이용하면서 이제 돈을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성남시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예. 어떤 지역, 뭐 어떤 공기업을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1970년대 서울시가 물론 그 지하철 공사를 운영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예, 하는 변화가 됐지만 원칙은 지하철을 만들 때 정부가 지방 같은 경우는 60%, 건설비의 6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이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방 정부는 그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운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 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그 처음에 건설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원칙이 있다가 나중에 건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제 또 정부한테 뭐 손을 내미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어기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서비스라든지 또 안전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개선해야 되거나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금 서울 지하철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되면 보통 25년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부터 거의 지금 집행을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만약에 1년을 미루고 또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또 미루게 되다 보니까 오롯이 그게 이제 시민의 안전까지 이걸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대성적자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좀 없을까요? 지금 지방 공기업 혹은 지방 지자체가 관리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이 유지보수가 잘 안 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고양시의 난방공사의 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예, 사람이 죽는 일이 예. 벌어졌잖아요. 관련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는 건데 그거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의 유지보수 개량을 못할 경우에 정부가 그 개량비,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 법 역시도 그 시설의 주인, 주체는 지방이고요. 예. 지방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그 지자체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혹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고민하셔서 그런 어떤 지원비의 비중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정부한테 요청하면 예. 충분히 지원이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박사님 말씀은 일단 지방에서 네. 할 만큼은 좀 하고 맞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네. 정부에 네. 요청을 하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매칭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4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60%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30%, 공사에서 30%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줬는데 지방공사에서 그 비용을 댈 자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법이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25% 지원해 준 겁니다, 정부에서. 그 나머지 75%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걸 만들 재원이 없습니다. 솔직히 공사에. 예, 그런 문제도 녹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울과 그 밖의 지자체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임승차 현황과 손실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14억 4,371만 명. 최근 6년간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이용한 인원수입니다. 국가복지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로 시행됐습니다. 15세 되면은 일단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이때까지 모은 돈은 다 애를 교육시키고 뭐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기 일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복지가 있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2017년 운행을 시작한 우이 신설선의 경우 이용객의 30%가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다른 지하철의 무임승차 비율 평균 15%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적자 손실에도 시민 불편을 고려해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서울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75%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정부에서 그건 보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자체는 뭐 지방세라든가 그 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중앙정부는 국세가 있고 그 재정이 크니까 재정이 큰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죠. 특히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무임승차 제도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공사는 공익적 목적의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무임승차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분석합니다. 무임승차를 둘러싼 현행 제도와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임승차 제도가 운영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는 65세 이상인 자에게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는 100%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대비 무임승차의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 교통 관련된 일을 지금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시설을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시설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공헌하는 혹은 발생시키는 편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런데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수도권만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비용 대비 편익이 한 1.8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로 무임승차 제도 이게 이제 세계 거의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정책 사례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 효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세계적인 어떤 정책으로서 의미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마저 이게 좀 감소된다는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임승차 편익이 높다면 쟁점은 국가 복지 정책의 손실을 온전히 지자체가 감당한다는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예, 무임승차 제도가 예. 정부의 정책의 법에 의해서 시작된 국가의 이제 보편적 교통복지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84년에 최초로 정부 지시에 아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노인 무임승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어떻게 보면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교통약자분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잘 운영을 해왔지만은 최근에 계속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서 무임승차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손실을 덮치면서 예. 어마어마한 운수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운영기가 자체적으로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자살 감소라든지 우울감 감소, 그다음에 의료비 절감,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어느 지역의 분들이냐면 서울
지역이 수도권, 대부분 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편익이 발생하는 곳이 수도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 편익 때문에 그 국가 재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 편익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시가 매년 도로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한 2천억 이상 됩니다. 2천억 이상 되는데 그거를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는 왜 서울시가 그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내야지 왜 서울교통공사한테 표 팔아서 그거를 하라고 하냐는 거죠. 버스 회사한테는 돈을 주면서 적자를 주면서 버스 운행을 하게 하고 도로도 정비를 해주잖아요. 근데 왜 서울교통공사한테는 표 팔아서 정비하고 개량하고 하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도시철도 기관 뒤에 숨어서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팀장님도 한 말씀 조금 하셔야 입장이 좀 다른데요. 뒤에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서울시가 역할을 안 하는, 자치단체들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닥쳐가지고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적에 요청을 한 거지 감당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가 뭐 1,000억 원이든 아니면 50%는 서울시가 감당을 하겠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50%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서 좀 채워주시길 부탁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기재부나 정부가 열려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일단 서울시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능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원 마련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조건 지자체가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무엇보다 손실 금액과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비용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무임승차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는 법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기본적으로 그 철도 사업자가 그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의 대상은 철도공사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은 대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를 지방 공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해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지나친 적자가 발생을 하면 지방 도시철도공사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방향의 이제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는데요. 전체 법에서 1%도 안 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기본법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에 가면은 100원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그 읍내 나갈 때 콜을 해서 100원만 준비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가 대주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교통복지를 위한 어떤 체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뭐 이런 무임승차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지방권에는 그런 100원 택시라든지 무료 버스를 지원해주고 해서 전 국민한테 골고루 이게 교통복지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어떤 특정 공기업, 지방 공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많은 이제 그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좀 법이 통과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모든 고령층을 위한 보편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박사님하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건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 이제 반대를 했었거든요. 건설 시 40% 국비 지원해 줬으니까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그게 법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운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도 좋고 국가에 지원을 해도 좋지만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이거 30몇 년 동안에 시행한 지 됐는데 지원 안 해주는 거지 그에 대해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임승차와 관련한 현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과 대중교통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유엔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년 후인 2040년이 되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시대가 예고되는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는 상황. 그 노인 기준이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 기준이라든지 상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이라든지 서울 메트로 이런 쪽에서만 관여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 추진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발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서 최대한 300원 정도의 그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뭐 요금 인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무임승차제 개선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자금난 극복을 위해 해결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지하철. 손실의 늪을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유엔의 연령 구분을 찾아보니까요. 18세부터 65세 이하까지는 모두 청년으로 구분해 놓았더라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의미일 텐데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제도의 변화일 겁니다. 그 전에 타면 탈수록 적자인 현행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원가가 낮은 운임과 무임성 손실 또 코로나 운수실 감소를 해가지고 작년에 1조 원 정도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예측을 해보니까 1조 5천억까지 달할 것 같아서 도저히 자치단체와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 운임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서울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시민 경제가 가중돼가지고 아직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인상돼야 그래도 좀 숨통이 트실 거라고 자체적으로 분석하세요? 저희는 지금 그 한 명당 5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뭐 그 이하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시의 의회나 이제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판단했어요. 결정할 생각입니다.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운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4월 7일에 보선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선거들을 앞두고 제가 이 운임 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뭐 서울교통공사 등 그 도시철도 지방 공기업들이 조금 더 그 자구 노력을 좀 더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불필요한 자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자산을 바로 쓸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서울교통공사도 가지고 계신 차량 기지가 전혀 쓰지 않는 차량 기지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지들을 활용을 해야지 계속 그걸 그냥 비용 뺏기 들지 않는 그런 부지들을 그냥 계속 보유만 하고 계시는 거는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화가 이제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도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나 뭐 이런 어떤 지금 현재는 매우 인력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디지털이 가능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좀 비용 구조를 좀 낮춰서 운임 인상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을 하는 건 정치권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하철이 운영 중인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제외하고는 무임승차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인 인구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모든 고령층이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지자체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끝으로 무임승차제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예,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교통복지에도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기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나 교통 이동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요. 그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예. 그 코로나19가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도 올해도 한파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올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 5천억 원까지 순손실이 발생할 예상되고 있어서 정말 긴축 재정하고 자구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입장은 이제 무임승 제도가 이거는 계속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권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고령화 사회를 통해서 무임승 손실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손실이 진짜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서 지자체와 저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기관 같은 재정 악화가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또 뭐 사회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법 제안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좀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서울시에 차량 기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좋은 제안을 하셨고요. 일단은 지금 그 물류센터로 먼저 개발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개 개발하고 있고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이제 그걸 철도부지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이제 뭐 일단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당역 부지 거기에도 그런 걸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제약사항이 많아서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진짜 차량 기지든 역사든 개발을 해서 뭐 홍콩처럼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 좀 더 부담 덜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임승차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노인들도 마음 편히 지하철을 이용하고 적자 액수도 줄어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복지의 질이 향상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를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텐데요. 서울 시민에 발휘돼주고 있는 지하철 운영에서 발생되는 만선 적자와 부채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